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맥스 오브젝트에 있는 한 키를 복사를 해서 다른 오브젝트에 붙여야 되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예. 세키로 작업을 오토키가 아닌 세키로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토키로 하나 세키로 하나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뭐 세키하고 오토키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꼭 질문에다 이렇게 반드시 뭐 저는 세키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토키로 하나 세키로 하나 상대방이 저걸 오토키로 작업했는지 세키로 작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작업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뭐 오토키로 해야 되는지 세키로 해야 되는지 누가 시켰나요? 교수가? 뭐 말도 안 되는 본인이 오토키로 한다고 해서 교수가 오토키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알고 예, 뭐 접근을 하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이건 오토키든 세키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달리는 동작 한 걸음 한 걸음 한다고 하면, 왼발했던 키를 리버스 시켜서 오른쪽에 붙인다든가, 예. 오브젝트 하나에, 왼발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 키를 복사를 하는 거죠. 예, 오토키로 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토키로 하나, 뭐, 세키로 하나,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세키하고 오토키 개념만 아셔도 그런 이상한 말을 안 하셨을 텐데, set키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 공키를 만들어 주거나 그 위치에서 그냥 키를 잡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오토키는 그걸 저절로 해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자, 같은 오브젝트에다 키를 복사할 때는 이제 이 키를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자리 걸 복사를 했으니까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했다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같은 키가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 그러니까 같은 오브젝트에다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오브젝트에다 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다면 얘를 탑뷰포트에서 만들었으면 이 오브젝트도 탑뷰포트에서 모델링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두 개의 로컬 축이 일치하기 때문에 각도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지금 초보 같으니까 너무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커브 에디터 오른쪽 마우스로 해서 커브 에디터 들어가시면 파란색이기 때문에 Z축의 애니메이션 키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럼 스피어의 Z축의 애니메이션 키 값을 오른 마우스 눌러서 카피하신 상태에서 주전자를 선택하면 주전자 오브젝트에는 키 값이 없죠. Z키의 포지션에 페이스트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페이스트 누르고 그냥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Z값만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그렇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다리가 움직이는 게 로봇이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이 관절이란 게 로봇처럼 다리가 45도 띡 꺾였다 띡 내려오고 띡 꺾였다 띡 내려온 게 아니고 X축으로도 로테이트가 되고 Y축으로도 살짝 로테이트가 되고 Z축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키를 복사를 좀 해야 되니까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로테이션 키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공부는 본이나 이런 걸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실제 작업은 이렇게 생 노가다로 하는 것보다는 바이패드를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바이패드에는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제가 항상 작업할 땐 소스를 쓰라 그래요. 빠르니까 모델링 소스 내는 걸 쓰라고 해요. 하지만 그 모델링을 할 줄 알고 모델링 소스를 써야 돼요. 플러그인도 마찬가지. 내가 물, 불, 바람, 연기 만들 수 있지만 바다 만들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빨리 잔디나 바다를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을 쓰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내가 그 플러그인이 없으면 못 만들어. 이러면 이건 바보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키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나중에 결론은 작업을 하게 되면 바이패드에는 아예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바이패드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푸스텝 애니를 하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해요. 푸스텝 애니를 만들어 놓고 살짝 수정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완전히 프리폼 애니도 공부를 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프리폼 애니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공부에는 좋은 거니까요. 완전히 프리폼 애니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건 프레임에 키가 안 생겼네.
자, 만약 이렇게 있다면 뭐 중간쯤에 그냥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 기능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얘는 그 셋키 개념이 아니 그 IK 개념 뭐 이런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췄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얘는 사실 뭐 플랜트 키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여튼 지금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맞췄다. 그럼 다음 프레임 가서는 얘랑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얘는 어 바이패드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피 포스처라고 있죠. 카피 포스처를 하셔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여기 페이스트 포스처 말고 여기 페이스트 포스처 오포지트라고 있어요. 반대쪽에 요 똑같은 모양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딱 누르는 순간 예, 여기도 똑같이 복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걷는 애니메이션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패드에는 이렇게 자체 IK도 들어가 있고 걷기 위해서 최적화된 이런 한계값이나 비틀림 이런 것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빠른 거는 아싸리 처음부터 푸스텝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거기서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빠르죠. 퀄리티도 훨씬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늘지는 않으니까 처음부터 예, 공부를 지금처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바이패드도 저처럼 아까처럼 프리폼 애니메이션 만들고 다 만들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에 작업에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푸스텝 애니메이션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버튼 2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걸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바이패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수정 안 하고 써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고요. 개성 있는 걸음걸이 하려면 조금 수정을 하고 쓰셔야 되겠죠.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한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